네, 우리 마지막 개념 속도와 거리 파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투에서 했던 내용과 미적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에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종합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는 지금 적분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주어질 수밖에 없냐면 지금 속도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다.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문제를 푸는 것도 지금 중요하지만 개념을 좀 복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건 수직선상의 운동이라고 일단 했으니까 FT를 위치 함수라고 했을 때 F 프라임이 V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념을 조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쓰기 전에 이걸 쓰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1번. 위치 변화량이라는 게 있죠. 사실은 이 개념과 2번에서 할 어,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 요 파트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개념이니까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 지금 시간이 원점에서 0초일 때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t초가 지금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ft 나중 위치에서 f0 처음 위치를 뺀 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본적인 위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지. 뭐를 알고 있으면? 위치 함수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트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위치 함수가 있는데도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 변화량을 구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음, 그냥 그 친구가 본 거는 내가 본 위치 변화량은 그냥 무조건 적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는 이제 계속 위치 함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다시 미분해서 속도를 구한 다음에 걔를 다시 적분을 한단 말이야. 음, 개념 이해가 잘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위치 변화량입니다. 0초부터 t초까지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그랬어? F 프라임이 V라는 걸 알고 있잖아. 즉 F는 V의 한 부정적 분이죠. 그러니까 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0부터 t까지 VT, DT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가 되는 거야?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위치 변화량.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운동에서는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각 t에서의 위치, t에서의 위치, ft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f야. 처음 위치죠. 이것도 처음 위치. 진짜가 왜 이래? 위치 더하기 그 다음 뭐 0부터 t까지 vt, dt 위치 변화량. 이것도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줄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얘가 위치 변화량이 되는가? 왜 V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오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는 당연히 처음 위치, 0초일 때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는가, 기준점과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가지고 위치 함수를 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적분이야 이제 하면 되니까 개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시각 t 1부터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VT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VT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놓고 얘가 지금 0초일 때부터 속도가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지금 어디야? VT가 지금 저거니까 1부터 뭐 2까지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어 자 요렇게 봤을 때 얘는 어 예를 들어 0 초부터 2 초까지 이게 지금 sin 파이 t입니다. sin 파이 t. 0 초부터 2 초까지는 위치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죠. 지금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 0 초부터 1 초까지 이만큼을 어디로 이동했어?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지. 플러스니까. 1 부터 2 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네. 얼만큼 이동했냐면 얘가 지금 2고 얘가 지금 2 죠.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다음에 1초 후에는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인제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가 된다. 이게 인제 실제 움직인 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우리 vt 함수를 잘 분석을 해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제 평면상에서의 운동이야. 자, 평면상에서의 운동에서 우리 저번에 했던 시작이 뭐였냐면은, 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가 T에서의 위치가 T를 매개 변수로 하는 함수 X좌표는 FT, Y좌표는 GT로 나타내어질 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는 이라고 되어 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위치 함수가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좌표로 지금 표현이 되어야 되니까, 평면이니까. 속도도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그냥 숫자와 부호를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부호만 가지고 방향이 됐지만, 여기서는 평면에서는 부호만 가지고 방향이 안 되죠. 그래서 벡터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v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었다? 좌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v 프라임 t, g 프라임 t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수투에서 공부를 할 때는 위치가 있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물론 이제 변수는 좀 더 조건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했던 것처럼 속도를 적분을 해서 위치 변화량 혹은 적분한 값을 가지고 위치,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얘는 개념이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적분한다는 게 인제 위치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인제 각각을 적분을 하는 거지. 각각을 적분을 해서 위치 함수, 위치가 되는 거죠. 이제 각각을 이제 각각의 적분을 함으로써 우리가 각각의 좌표에 대한 위치를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메인은 사실은 이제 얘가 아니란 얘기야. 왜냐면 이건 우리가 할 수는 있어. 각각을 인제 적분을 해 가지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축이 두 개일 뿐인 거란 말이야. 두 번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은, 자, 일단 문제를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뭐가 나오냐? 움직인 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건 사실 인제 할 수 있다 이거야. 왜? 어차피 축이 두 개일 뿐이니까. X축으로의 속도를 분석을 해 보면 X축으로의 변화량을 알 수 있고, 그럼 X축에 대한 위치를 알 수 있을 거란 얘기고, Y축에 대한 속도를 분석을 하면은 또 Y에 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거란 얘기니까, 이건 사실 새로울 게 없다는 이야기죠. 뭐가 인제 새로운 얘기가 될 거냐면은 움직인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V 함수를 우리가 인제 보통은 움직인 거리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움직인 거리를 X축으로 움직인 거리, Y축으로 움직인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방향은 X축과 Y축의 어떤 합으로서 방향을 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벡터 했듯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그럼 얘는 지금 방향이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얘가 뭐 이렇게 갔으면 얘는 아마 지금 이만큼의 크기로 이만큼 여기를 가고 있구나 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얘기를 어, 해줄 수가 있는데,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각각 x랑 y가 따로따로 놀아서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여기서는 같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P가 움직이고 있어. P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좀 예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t가 a일 때라고 치고 여기 t가 뭐 b일 때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움직인 거리 이만큼 지금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떤 개념을 가져올 거냐면은, 자, 첫 번째 움직인 거리 s는 당연히 t에 대한 함수겠죠. s를 t에 대한 함수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 거지. 몇 초일 때의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니까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st라고 시간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함수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s라는 걸 만들 건데, 델타 s는 뭐냐면, 자, 이건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된 그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와 b의 길이를 얘를 델타 s로 만들 거거든. 델타 s.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델타 S를 크게 뭐 하나, 이렇게 둘, 세 개, 뭐 이런 느낌으로. 델타 S 뭐 세 개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 파란색의 직선의 합과 원래 실제 움직인 거리는 다르겠죠. 오차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 그런데 우린 또 뭐 할 거야? 이 델타 S를 어디로 보내버릴 거야? 델타 S를 한없이 또 작게 보내버릴 거라는 이야기죠. 뭐를 보내버릴 거냐면, 그러니까 S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나누고 있는 어, 간격, 이 소 구간을 또 마찬가지로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냐면, 선이 있는데 선이 아니라 이렇게 점을 가지고 길이를 구할 거라. 이 점은 뭐야? 다 직선이야. 그러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조그만한 직선들이 모여서 길이나 이제 거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거지. 그 작은 요 조그만한 구간을 확대시켰을 때 요런 개념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이 델타 S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X의 증분과 Y의 증분을 가지고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의 정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델타 S라는 녀석은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금방 했던 점점점 이런 얘기야. 움직인 거리 S의 증분 델타 S는 델타 T가 충분히 작으면 AB와 거의 같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델타 X라고 났지만 이 X가 실제로 이제 무슨 축이 되는 거야? 시간에 대한 축이 되는 그게 아니지. 이건 델타 X가 맞고 X축의 변화가 맞는 거고, 이 델타 S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시각과 여기에서의 시간, 그 찰나 사이에서의 움직이는 양이란 말이야. 움직이는 구간이란 이야기죠. A일 때의 시간과 B일 때의 시간에 있는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소구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작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얘기, 당연히 이제 델타 X와 델타 Y도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긴 하겠죠.
하겠죠. 그걸 이제 식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델타 t가 충분히 작으면 이 AB와 거의 같아지게 된다. 거의 같아진다. 여러분들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일단 이 거리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을 한 식을 찾을 거야. 미분을 한 식을 찾을 건데 거리를 미분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거리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걸 찾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논리적으로 만든 거 한번 보세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미분의 가장 간편한 식이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1에 루트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이게 뭐야? 델타 s였으니까. 그쵸?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델타 t의 분의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t분의 델타 y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t를 0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x의 미분계수, 얘가 y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도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쓰면은 얘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루트 x 프라임, 즉 f 프라임 t가 되겠죠. x축으로의 그 거리를 지금 미분을 한 거니까. 그리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얘는 g 프라임 t의 제곱이 되겠죠. g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다시 말하면은 이동 거리를 미분한 녀석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뭐였어? 우리 뭘로 배웠었어? 이게 바로 속력이었죠. 그러니까 거리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위치는 이제 좌표니까 다른 얘기야. 위치와 속도는 조금 다른 얘기고,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속력이 된다. 얘를 미분했을 때가. 당연히 이제 이걸 뭐 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적분을 했을 때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은 이동 거리는 방향이 중요해, 안 중요해? 방향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얼만큼 움직였는가만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속력이면은 되는 개념이 속력과 관련이 있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지. 맞는 거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얘가 나왔다. 거리라고 하는 거는 얘를 다시 적분하면 a부터 b까지 루트에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을 하면은 뭐가 나올 거다?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개념이 이럽니다.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위치와 속도는 끝났어. 파트가 좀 달라. 위치와 속도는 이렇게 좌표로서 표현이 되는 전혀 이제 다른 요소가 돼버린 거고, 우리가 좀 새롭게 등장한 게 뭐냐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구했다? 속력을 이용해서 구했다가 되는 거죠. 조금 일관성을 좀 두자면, 음, 그쵸. 어차피 뭐 마찬가지네요. 어차피 마찬가지. 우리가 이동거리 할 때 뭐 했었죠? 이동거리 할 때 뭘 적분합니까? 절대값 t를 적분을 하잖아요. 아니, 절대값 v를. 그러니까 절대값 v가 실제로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속력이지. 실제로는 뭐 같은 개념이죠. 이게 속력인데 얘가 수직선에서는 이제 하나의 식이 되는 거고, 평면에서는 아까와 같은 루트가 들어간 고식이 되는 거죠. 그 루트가 들어간 고식이 되는 거죠. x 프라임의 제곱, 그 y 프라임의 제곱.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움직인 거리를 계산을 할 때는 속력을 적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상황은 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적분을 하기가 어려워. 이거를 적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여기에 있는 함수를 엄청 고민하지. 이걸 어떻게 내야 돼? 이거 무조건 웬만하면 거의 특이한 함수가 아니고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적분이 안 되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 여기랑 같이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을 때 0부터 1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뭘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속력을 구해야 된다. 속력. 절대값 V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을 미분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냥 X'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그냥 코사인 파이 t.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t. 그리고 2의 t가 되겠네요. y 프라임은 분모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사인 파이 t. 그 다음에 파이가 앞으로 나올 거고 코사인 파이 t 2의 t가 되겠죠. 자, 미분을 했습니다. 1번. 2번. 속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속력은 루트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을 더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복잡하게 나올 리가 없다. 일단 요거의 제곱이 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빼고 시작합시다. 2의 t제곱. 혹시 붙여서 쓰면 미안. 대충 쓰세요. 그리고 안에 있는 녀석, 이제 요 녀석의 제곱에다가 요 녀석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면 파이 제곱이고 뒤에 거는 또 더하니까 1이겠죠. 사인 코사인이니까. 근데 그 다음은 뭐야? 2ab. 이거의 2ab에다가 이거의 2ab를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 거의 2ab는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t 코사인 파이 t고 두 번째 거의 2ab는 파이 플러스의 코사인 파이 t 사인 파이 t죠. 똑같잖아요.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네. 없어지겠네. 끝이네. 이렇게 될 겁니다.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3번. 이제 거리를 구해봅시다. 거리 S는 0부터 1까지 V 속력을 적분을 한 거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차피 상수란 말이지. 상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2의 t에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 dt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에 적분해도 2의 t니까 1 해서 0 집어넣으면은 2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식부터 대뜸 쓰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 미분해보고 그 다음에 속력 구해보고 속력을 적분함으로써 거리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어, 얘를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 한번 해보시고 얘는 적분이 이제 한번 그 뭐지? 우리 할 수 있는 적분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적분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곡선의 길이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할 줄 알아. 그럼 평면상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말만 바꿔서 곡선의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4개 변수로 표현을 하면 되고 4개 변수 그러니까 t, ft면 충분하겠죠. 어차피 곡선은 항상 y는 ft 양함수 형태로 나올 테니까 두 번째는 똑같이 이제 속력을 구해야겠습니다. 루트 뜨고 미분하면은 1, 1의 제곱
요거 미분하면은 f 프라임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3번. 이제 주어진 시간만큼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x가 이제 t로 바뀐 거니까 그대로 v 절대값 v 1의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 평면상에서 움직인 거리, 뭐 이게 바꿔 말하면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짧게 만들어서 이어 붙인다 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까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자, 일단 매개변수를 바꿔보겠습니다. t, t 루트 t로 한번 바꿔볼게요. 2번 v를 한번 구해보면 루트 요거 미분하면 1이죠. 요거는 t의 지금 2분의 3제곱이잖아요. 얘를 미분하면은 2분의 3의 t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4분의 9의 t가 되겠네요. 세 번째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는 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해? x가 0부터 x가 2, 즉 t가 0부터 2까지 변하면 되겠죠. 루트 1 플러스 4분의 9t dt가 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게 이런 형태였나 싶긴 한데, 얘는 어쨌든 1 플러스 4분의 9t의 2분의 1제곱인 거잖아요. 얘를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그리고 1 플러스 4분의 9t의 2분의 3제곱이 됐고, 얘를 미분하면 사실은 이제 얘가 또 튀어나오겠지. 합성함수 미분법에 4분의 9가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4분의 9가 튀어나올 거니까 걔를 없애줘야겠죠. 9분의 4를 해주면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0부터 2까지 하면 되겠네요. 약분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은 27분의 8.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바로. 이제 상수 빼고, 이제 집어넣으면은,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9죠. 2분의 9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1. 그리고 2분의 3제곱이니까 2분의 11. 루트 2분의 11이겠네요.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빼기. 0 집어넣으면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은 1이 되겠네요. 빼기 1. 뭐 규식이 더러워. 네. 뭐 이제 이거를 형태를 뭐 이제 바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답을 쓰면은 답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긴 하네요. 27분의 2에 11 루트 2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묶어준 것 같아. 근데 뭐 크게 뭐 의미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닫힌 구간 1, 2에서 이것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것도 뭐 막상 이것도 뭐 미분하면은 간단하게 나오는 형태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75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이클로이드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가 있는데 어디야 벌써? 마지막이네요. 여기입니다. 사이클로이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반각 공식이 나와. 반각 공식이 나오니까 잘, 그래서 이렇게 생각 넓히기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참고만 해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중단원이랑 대단원이랑 좀 풀어보면서, 또 복습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합니다. 개념이 어렵기는 해. 개념이 좀 많이 복잡하고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만큼 또 엄청 복잡한 건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개념 위주로